안녕하십니까. 즐거운 주말 마지막 날 경제적 자유아빠 달봉이 아빠입니다. 자, 여러분 주말 마지막까지 잘 쉬고 계십니까? 오늘은 주말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좀 대만의 최근에 TSMC와 삼성전자 양강 구도로 따른 최근에 삼성전자가 그 굵직굵직한 팹리스 업체로부터 엄청난 호재거리인 수주를 계속해서 받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대만의 TSMC가 세계 1위 파운드리 1위를 고수를 하면서 나름의 자만심도 있지 않았을까, 그래 생각도 해보고, 그리고 그 자만심이 불러온 최후가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부분에 대만의 TSMC와의 격차를 엄청나게 줄일 수 있는 그러한 기폭제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좀 편한 마음으로 여러분들한테 사실과 그리고 반도체 업계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좀 제 나름대로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근거가 있는 부분도 상당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나름 좀 어느 정도 좀 걸러낼 건 걸러내고, 그리고 대부분 사실에 근거해서 여러분들한테 제 나름대로의 전망치도 어느 정도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알아서 좀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댓글에 여러분들이 너무 또 과도한 전망이 아니냐, 그렇게 팩트가 아닌 말만 주구장창 떠들고 있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비난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삼성전자를 사랑하고, 그리고 삼성전자 주주로서 삼성전자에 대한 전망치에 대한 내부적인 제 나름대로의 분석이니까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나 그리고 퀄컴으로부터 굵직굵직한, 그리고 IBM으로부터도 굵직굵직한 그러한 그 수주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그 대만의 TSMC가 지금까지 삼성전자는 메모리의 독보적인 1위지만 대만의 TSMC는 지금 파운드리 분야만 독보적인 1위입니다. 그 1위가 우리는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 이란 모토로 1위가 됐겠지만, 그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고객과 경쟁은 하지 않지만 고객의 정보 유출은 가능하다, 이런 말로도 얼마 전에 제가 그 영상을 한번 최근에 그 여러 가지 SNS나 여러 정보들이 그쪽에 나름대로 그 대만의 TSMC에 대해서 좀 비난적인 그러한 얘기가 좀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만과 중국의 어느 정도의 암묵적인 그러한 것도 있지는 않을까, 그렇게 나름대로 생각은 해봅니다. 그렇게 됐으면 더 좋겠죠. 삼성전자로서는 엄청난 호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게.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대만의 TSMC가 그 파운드리 독보적인 1위였지만 삼성전자가 메모리 독보적 1위였지만, 삼성전자는 메모리 1위지만 그 메모리 1위에 독보적인 1위를 함으로써 그 초격차를 다른 업체에서는 도저히 따라올 수도 없을 정도로 확고하게 지금도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운드리 1위인 대만의 TSMC 같은 경우에는 그 독보적인 1위가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이 반도체 업계나 여러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최근에 그 삼성전자로부터 그 퀄컴이나 엔비디아 이러한 업체들이 삼성전자로부터 삼성전자 수주를 받았다는 건, 역으로 생각하면 대만의 TSMC가 그만큼 5나노나 7나노 쪽에 그 파운드리 증설을 소홀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 그 파운드리 부분이 있어서 자기네들이 독보적인 1위를 지금 현재 점유율만 하더라도 삼성전자와 거의 3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안주할 부분이 아니죠. 향후 미래 반도체는 어떤 식으로 환경이 바뀔지도 모르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금 준비해오고 있는 건 아주 치밀하게 지금 대만의 TSMC를 능가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고군분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TSMC는 5나노, 7나노 자기네들이 아무리 지금 캐파가 가득 찼다 하더라도 그 고객들, 옛날부터의 끈끈한 고객이 유대가 돼 있었겠죠. 그 유대는 삼성전자가 거의 범접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유대관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예를 본다면 엔비디아나 지금 퀄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로 전향을 했습니다. 물론 캐파가 가득 찬 이유도 있었겠지만, 하지만 그 고객들하고의 그 신뢰를 생각한다면 그 전부터 5나노, 7나노에 대한 증설을 계속해서 자기네들이 했다면
물론 이러한 그 고객을 뺏기지는 않았겠죠. 그 뺏기고 나서도 그 대만의 그 자기네들 악당들 있죠. 그 언론에서도 계속해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는 계속해서 있었죠. 그게 뭐냐면 그 뭐 언론에서 그 삼성전자가 그 최근에 엔비디아 그 RTX 시리즈, 그 전에 그 대만의 TSMC RTX 20 시리즈를 12나노로 양산을 했었죠. 하지만 삼성전자는 그 RTX 30 시리즈를 팔랑으로 그 지금 수주를 받아서 열심히 생산을 하고 있지만 지금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엄청나게 품절 상태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태를 보고 한간의 언론에서는 삼성전자의 수율에 문제가 있다. 그만큼 생산성이 안 따라오기 때문에 그만큼 재고도 모자라고 그만큼 생산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품절 상태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악의적인 얘기가 나오죠. 물론 겉으로 보면 합리적인 추론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시장의 관심이 예상 밖에 엄청나게 대박이기 때문에 그만큼 그 GPU죠. 엔비디아의 GPU 자체가 엄청난 인기를 모았다. 이래 생각을 하면 뭐 남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만큼 삼성전자의 그 기술 또한 최고조에 지금 올라와 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퀄콤의 그 스냅드래곤 875 역시 삼성전자가 수주를 했죠. 하지만 이거 역시 대만 언론에서는 수율 문제, 5나노급으로 생산한다는 이 자체도 수율 문제를 곤란을 겪고 있다. 이런 악의적인 그런 언론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물론 뭐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그 전부터 올 하반기에 5나노로 본격적인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나왔기 때문에 그만큼 수율적인 문제가 있고 그만큼 안 따라와 준다면 이 거대한 패밀리스 업체들이 삼성전자에 물론 수주를 하지 않았겠죠. 물론 주문 자체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만큼 믿고 있고 기술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다. 그리고 파운드리 이 신규 고객사를 지금 확보하는 데만 보통 기본적으로 제가 앞에 영상, 제 이전 영상에서는 기본적으로 2년, 3년 동안의 시간과 기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숨에 삼성전자가 수주를 바로 받은 건 절대 아닙니다. 그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해오고 그러한 성과라고 여러분들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대만의 TSMC는 5나노나 7나노에 대한 막대한 지금 증설을 하지는 않고 있지만 최근에 그 중국의 화웨이 그 제재 때문에 대만은 눈치 보기를 했죠. 미국의 어느 정도의 자기네들이 파운드리를 공장을 짓겠다 이런 약속까지 했지만 일단 계획이고 그게 실질적으로 미국 대선이 끝나고 그게 행동이 들어갈지 그것 또한 일단 의문입니다. 그리고 대만의 TSMC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나노를 발표를 했죠. 2나노라는 게 지금 반도체 업계에서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이 2나노는 지금 자기네들이 지금 공장 증설도 제대로 5나노, 7나노는 안 하고 있으면서 지금 3나노, 4나노 여기에 자기들이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 역시 5나노, 4나노, 3나노 전부 열심히 같이 엄청난 지금 투자를 하면서 지금 연구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3나노에서 결국 반도체 업계에서는 결판이 날 것이다 이란 말이 대세적이지만 3나노로 삼성전자는 지혜의 기술로서 아마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대만의 TSMC 같은 경우에는 지금 5나노, 7나노도 지금 캐파가 가득 찼기 때문에 고객사를 계속해서 유출을 시키고 있는 와중에 이 4나노, 3나노 이 자체도 지금 현재 지금 양산 단계에 들어간 건 없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지도 않은 이 2나노 기술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공장을 짓겠다 계획까지 발표를 다 하고 얼마를 투자하겠다 얘기까지 나왔죠. 이게 과연 설득력이 있는 그러한 뭐 계획인지는 모르겠지만 2나노는 반도체 업계에서 가장 마지막 단계일 수도 있다. 이 나노 공정 중에서도. 그리고 리스크도 엄청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초미세 공정의 마지막 단계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초미세 공정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초미세 공정이 4나노, 3나노, 2나노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 초미세 공정에서 어느 정도의 기술 양산으로서 대량 생산 체계를 확고하게 갖추는 업체가 앞으로 미래의 그 반도체 파운드리죠. 파운드리에서 압도적인 1위로 가느냐, 선점을 하느냐, 거기에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나노는 아직 검증은 되지 않았고, 그리고 향후 3나노에서 삼성전자가 독보적인 초미세 공정으로 인해서
대만의 TSMC를 충분히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앞지를 수 있다는 게 이 반도체 업계 전문가들의 일단적인 대세적인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 뭐 대만의 TSMC도 이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하지만 자기네들도 투자 개발이나 이런데 부단히 노력은 하겠지만 자기네들이 1위였다는 그 자만심 자체는 제가 생각했을 때에도 향후 삼성전자가 어디서 추월을 할지 자기네들도 두려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초교차 기술이라면 분명히 대만의 TSMC를 뭐 앞줄 수 있다고 저는 물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미래의 반도체라는 건 향후 삼성전자가 투자도 물론 독보적으로 하고 있지만 미래 반도체 기술에서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독보적인 1위고 종합반도체 IDM 종합반도체 회사로서 물론 대만의 TSMC 파운드리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합반도체 기술 결정체가 미래의 AI 반도체입니다. AI 반도체에서 나름대로의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AI 반도체가 얼마나 미래의 핵심적인 반도체라냐면, 이 반도체 자체를 삼성전자는 지금 종합 반도체로서 생각했을 적에 너무나 저는 이 반도체 업계에서 얘기하는 게 삼성이 삼성만의 지금 장점을 살려서 승부를 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TSMC가 파운드리 1등이지만 메모리 반도체나 설계 능력은 완전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 미래의 AI 반도체를 만들면 꼭 필요한 기술이 있죠. 세계 최고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노 경쟁은 조만간에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누가 다양한 반도체를 한 곳에서 잘 조립해서 승부가 판가름이 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엔진 성능이나 다 비슷하겠죠, 결국에는. 하지만 어떻게 차체 자체를 가볍게 만드는 쪽이 훨씬 속도가 빠를 겁니다. 이거 역시 AI 반도체도 결국에는 그 메모리나 AP 같은 걸 한 곳에서 얼마나 잘 쌓고 조립하느냐, 거기서 승부가 판가름 납니다. 이런 걸 전부 다 할 수 있는 게 유일한 회사는 삼성전자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결국에는 파운드리 부분도 뭐 독보적으로 TSMC가 지금 현재 1위지만 나름의 경쟁력을 가지고 분명히 앞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종합 반도체 회사로서도 여러 가지를 결합한 미래의 반도체는 AI 반도체, 그 관련해서 미래에 엄청나게 성장을 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반도체를 얼마나 잘 집적을 하고 잘 쌓고 나름대로의 기술력을 가지고 파운드리 대만의 TSMC는 도저히 생각도 하지 못한 그런 결정체로서 삼성전자가 미래에 분명히 성장을 할 수 있고 대만의 TSMC를 능가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즐거운 주말인데 오늘 삼성전자와 관련된 TSMC와의 여러 가지 투자적인 면과, 그리고 TSMC가 향후 그 5나노나 7나노의 증설에 좀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좀 나름 여러분들한테 좀 부족한 팩트도 있을 거고 나름대로의 좀 약간 부족한 자료 수집이었지만 여러분들하고 좀 편하게 주말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번 또 찾아뵙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 월요일 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